자, 이번에는 5절의 스레드 상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스레드는 상태를 가진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자, 스레드 객체를 생성하고, 그래서 이제 생성을 이제 new로 표현을 했다는 이야기죠. 자, 스타트 메소드를 호출하면 곧바로 스레드가 실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좀 이상하죠. 자, 우리가 스타트 메소드 실행하게 되면 스레드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곧바로 스레드가 실행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실행 대기 상태가 된다. 스타트 메소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실행 대기 상태가 된다. 그래서 이 상태를 러너블이라고 불러보자. 이런 거예요. 실행이 가능한 상태라는 이야기죠. 자, 실행 대기 상태란 이제 실행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자, 그러면 왜 실행을 대기할까요? 왜 실행을 기다릴까요? 자, 실행을 대기하는 이유는 이 바로 CPU 스케줄링에 따라서 여러분이 스레드가 실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CPU가 지금 내가 스타트 하면은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스레드를 바로 실행을 시키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 CPU는 끊임없이 지금 다른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여기에 그 작업 관리자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다 프로세스잖아요. 그죠? 이 프로세스 안에는 그래서 하나 이상의 스레드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많은 프로세스를 CPU는 지금 열심히 실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성한 이 스레드를 스타트하게 되면은 이제 곧바로 이 스레드가 실행하는 게 아니라 이 스레드가 실행할 순번이 돌아오게 되면은 그때 이제 실행을 한다는 이야기죠. 스케줄링 한다는 이야기는 CPU가 수많은 스레드를 다 한 번씩은 실행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스타트를 하게 되면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스레드가 실행 순번이 되면 그때 이제 실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행 대기 상태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실행 스레드는 런 메소드를 모두 실행하기 전에 스케줄링에 의해 다시 실행 대기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자, 처음에 스레드 객체를 생성을 하고 나서 지금 여기 코드상에서는 이제 이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이 스레드를 갖다가 생성을 하는 코드가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생성된 상태죠. 그래서 new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start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즉 이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자, 실행 대기 상태, 런어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스레드가 이제 실행할 순번이 오게 되면은 이제 CPU가 그 스레드를 실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행 상태가 되는데 이 런 안에 실행되는 내용이 많아서 한 10초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이제 실행할 때 10초를 다 실행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아까 CPU 스케줄링을 이야기했는데 이 CPU 스케줄링은 이제 시간을 나누어서 여러 스레드를 실행을 시키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예를 들어서 1초다. 어떤 스레드를 실행시키는데 CPU가 1초만 실행시킨다. 라고 한다면 지금 이 런 안에 다 실행하려면 10초가 걸린다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그러면 1초만 딱 실행하고 나서 CPU가 다시 이 스레드를 실행 대기 상태로 만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스레드를 가지고 와서 또 실행을 시키고 또 1초 뒤에 또 그 스레드를 실행 대기로 만들어 놓고 또 다른 스레드를 갖고 와서 또 1초 실행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스레드를 하나씩 가지고 와서 이렇게 실행을 하는 방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런 안에 모두 실행하려면 10초가 걸린다 그러면 한 10번을 여러분이 실행했다가 실행 대기로 갔다가 실행했다가 실행 대기로 갔다가 이렇게 반복을 해서 실행을 하더라. 근데 이게 워낙 빠르기 때문에 계속 실행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시 읽어보게 되면은 실행 스레드는 런 메소드를 모두 실행하기 전에 스케줄링에 의해 다시 실행 대기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자, 요거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다른 스레드가 실행 상태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행 대기를 하고 있는 스레드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요. 많은 스레드들이 이제 실행 대기를 하고 있는데 요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와서 실행하고 갖다 놓고 다음 거 가지고 와서 실행하고 또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스레드를 실행을 한다라는 이야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CPU가 스레드를 실행시키는 게 아니고 여러분 CPU 안에 코어라고 하는 단위에서 실행을 합니다. CPU를 이야기를 할 때 그 안에 코어가 몇 개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연산의 단위죠. 연산을 하는 그 독립적인 단위가 코어인데 사실 코어가 스레드를 실행해요. 그러면 하나의 CPU에 4개의 코어가 있다 그러면 동시에 4개의 스레드를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코어당 한 스레드를 실행시키니까. 그래서 이제 코어가 스레드를 실행을 시킬 때 하나만 실행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의 스레드를 갖고 와서 실행시키고 갖다 놓고 또 딴 거를 갖고 와서 실행하고 갖다 놓고 이런 식이란 말이죠. 자, 여러분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PC의 그 CPU의 코어의 수를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자, 여러분 작업 관리자로 들어가 보세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성능이라고 하는 탭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자, 그럼 여기 이제 CPU에 대한 정보가 나오잖아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프로세서 수는 총 204개. 그리고 이 프로세스의 내부에서 사용되는 스레드는 2180개 정도. 저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많은 스레드가 지금 현재 실행 중이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은 그 코어의 수가 이제 나오죠. 6개다 저는 이렇게 나오는데 한 CPU 안에 이제 코어의 수가 6개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논리 프로세스는 12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코어 하나당 하나의 스레드를 보통 실행을 시키는데 이제 이 코어가 하나의 스레드를 갖다가 실행을 시키기에는 너무 뭡니까? 이제 이 코어의 성능이 너무 좋아서 이제 운영 체제에서 이 코어를 좀 효율적으로 좀 사용하기 위해서 반반씩 나누어 쓴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한 코어를 논리적으로 2개를 쪼개어 가지고 마치 2개의 코어처럼 사용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논리 프로세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제 코어의 수는 6개인데 이 코어를 마치 2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나의 코어를 2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운영체제에서 쓴다고 해서 이제 논리 프로세스라고 그러고 요게 이제 10이라 돼 있죠. 그죠? 그럼 요거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12개의 지금 코어가 결국 뭐예요? 스레드를 실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 스레드가 코어에서 이제 실행이 될 때 그 스레드의 런 메소드가 다 끝날 때까지 실행이 되는 건 아니고 이 스케줄링에 따라서 이제 실행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이 런을 다 실행을 못 하게 되면 다시 이 스레드는 실행 대기 상태로 가고 다른 스레드가 다시 실행이 되는 그런 형태로 스레드가 실행이 된다. 자, 스레드는 실행 대기 상태와 실행 상태를 번갈아 가면서 이걸 이제 번갈아 가면서
자, 자신의 런 메소드를 조금씩 실행한다. 이거 이해되시죠? 자, 실행 상태에서 런 메소드가 종료되면, 즉 여기 실행 상태에서 런 메소드가 종료가 되면 이 런을 다 실행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실행할 코드가 없기 때문에 스레드는 무슨 상태가 된다? 종료, terminated 상태가 된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실행을 하다가 이렇게 실행 대기 상태로 가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일시 정지로 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일시 정지는 말 그대로 멈춰 있는 거죠. 우리 어제 왜 비폼을 갖다가 1초 간격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썼나요? 스레드 슬립 우리가 썼죠, 그죠? 요 슬립이라고 하는 게 잠시 멈춰 있으라라는 뜻이잖아요. 일시 정지해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요 주어진 시간 동안 일시 정지하고 있다가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어떤 상태가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실행 상태가 됩니까? 실행 대기 상태가 됩니까? 실행 대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스케줄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다시 이제 자기 순번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슬립하게 되면은 일시 정지로 이제 빠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스레드의 상태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여러분이 이제 이런 상태를 이제 조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스레드 객체 얻어서 현재 스레드가 어떤 상태냐, 이제 그 상태를 조사를 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 API 도큐먼트 한번 열어봐요. 여기다가 스레드라고 한번 찾아보면 java.lang 스레드가 있죠. 자, 클릭을 해서 자, 그래서 이제 이 밑에 여러분이 메소드를 보게 되면은 자, 스레드의 상태를 여러분이 얻고 싶을 때 현재 스레드가 어떤 상태냐 그 상태를 얻고 싶을 때 get state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상태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었죠? new 상태, 그 다음에 runnable 상태, terminate 상태.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있는데 현재 스레드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얻는 메소드가 자, get state 바로 이 메소드입니다. 근데 이 메소드가 리턴하는 타입이 뭐예요? thread.state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거 우리가 어디서 한번 이런 비슷한 표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state가 어떻게 선언되어 있으면 이런 꼴이 나옵니까? thread 클래스 내부에 중첩으로 선언된 클래스 또는 중첩으로 선언된 인터페이스가 이런 꼴이 되지. 스레드는 뭘 가진다고 그랬습니까? 중첩된 클래스 또는 인터페이스 가진다고 지금 되어 있지, 그지? 그래서 이거 한번 클릭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기 있잖아요. 근데 타입이 뭐죠? enumeration. 그 enumeration 타입도 중첩에서 선언할 수 있습니다. 열거 타입이죠. 뭐 여기 인터페이스도 있네요. 자, 이 state를 클릭을 한번 해보면 자, 지금 이제 열거 상수의 종류가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new, runnable, terminated. 아까 교재에 쓰는 이 세 가지 상태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죠, 그죠? 자, 여러분이 블록드가 일시 정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블록드가 일시 정지 상태. 타임 웨이팅도 일시 정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요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일시 대기가 풀리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특정 조건이 되면은 이제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록됐다는 이야기는 대기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 블록 상태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스캐너 배웠죠, 그죠? 키보드에 입력된 내용을 받기 위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이 무슨 메소드 사용했죠? 넥스트 라인 사용했죠.
여러분 넥스트 라인 실행하고 나면은 무슨 상태가 되죠? 멈춰 있죠. 언제까지 멈춰 있어요? 여러분이 엔터 치기 전까지 멈춰 있지. 그게 바로 블록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될 때까지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블록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타임 웨이팅 이거는 뭐다?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풀리는 거예요. 우리 슬립, 금방 우리 슬립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thread.sleep. 시간 주잖아요. 그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풀리는 거는 timed waiting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그냥 일시 정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웨이팅 이거는 이제 웨이트라는 메소드로 호출했을 때 이제 일시 정지 상태가 되는 특별한 경우인데 요거는 좀 이따가 나와요. 여러분 스레드를 번갈아 가면서 실행할 때 이제 wait, notify 뭐 이런 여러분 메소드로 호출할 수 있는데 그래서 wait를 호출했을 때 이제 이런 상태가 된다. 그래서 다시 교재로 들어가서 스레드는 이제 상태를 가지는데 가장 기본적인 상태가 new, runnable, terminated입니다. 그리고 일시 정지 상태가 있을 수 있다. blocked, timed waiting, waiting 이거는 전부 다 여러분이 요 일시 정지 상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레드 객체에서 여러분이 어떤 메소드를 호출하면 이런 상태를 알 수 있다. 아까 스레드가 갖고 있는 메소드에서 getState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호출하면은 바로 이 리턴 값이 이 state의 상수값으로 나와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예제는 뭐 책에 없지만 하여튼 스레드는 상태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자, 실행 대기와 실행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스레드가 run 메소드를 이제 실행을 하게 돼요. 자, 근데 여러분이 코드로 이런 상태를 변경을 할 수가 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이제 yield가 나오는데 이 yield는 뭐냐면 이 메소드를 호출을 하게 되면 실행 상태에서 즉시 실행 대기 상태로 가게끔 합니다. 자, 실행을 하면서 즉시 실행 대기 상태로 가는 경우가 있느냐? 네,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스레드가 무의미한 작업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작업도 안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만 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굳이 CPU 스케줄링이 지정된 시간만큼 실행해라라고 주어졌는데 이제 그 지정된 시간만큼 실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무의미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아예 뭐예요? 다른 스레드한테 실행 기회를 주는 게 더 낫지. 그러니까 여기 실행하면서 무의미한 작업 또는 아무 작업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시간을 소요하지 말고요. 그냥 다른 스레드가 실행하게끔 자기가 실행 대기로 빠져주면 좋겠지, 그지? 그때 여러분이 일들을 호출하게 되면은 이 실행 상태에서 바로 실행 대기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다음 순번을 기다렸다가 다음 순번이 되면 다시 실행 상태가 되죠. 그게 이제 1도고 자, 여러분 실행을 하다가 일시 정지로 가고 싶어. 어떤 실행할 조건이 전혀 안 돼. 그래서 그 조건이 될 때까지 나는 멈춰 있을래. 자, 그때 여러분이 뭐 할 수 있다? 자, 슬립. 아까 슬립이 주어진 시간 동안 멈춰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wait, join 뭐 이런 메소드에 의해서 실행 정지로 갈 수가 있다.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예제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일시 정지 상태에 있다가 여러분이 일시 정지에서 풀려나면 이제 실행 대기로 간다. 이때 어떻게 풀려나느냐죠. 일시 정지에서 어떻게 풀려나서 실행 대기로 가느냐. 여러분 슬립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주어진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실행 대기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이 join이나 wait는 그렇지 않아요. join 같은 경우는
다른 스레드가 실행을 종료해야만이 실행 대기로 가요. 이게 다른 스레드와 관련이 있어요. 이 join은. wait도 여러분이 다른 스레드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조건이 되면은 여기로 가는데, 자, 여기 interrupt, 이제 이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도 갈 수 있고, notify all이라는 메소드를 실행을 했을 때도 갈 수 있다. 요거에 대한 예제는 이제 나옵니다. 뒤에. 그래서 그때 이제 살펴보기로 할게요. 그래서 이런 메소드가 호출되지 않으면 일시정지에서 계속 있어요. 이 슬립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것들은 이제 여러분 이런 메소드가 호출되어야만이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메소드를 통해서 상태를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에 이제 메소드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뭐 어차피 뒤에 나오기 때문에 뒤에서 다 다시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메소드들이 상태를 변경하는 메소드다 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자라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아까 여기 보면 notify all, wait랑 같은 이런 메소드는 스레드가 갖고 있는 메소드가 아니라 누가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오브젝트가 갖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모든 객체에서 이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왜 오브젝트에서 왜 이걸 갖고 있느냐? 이제 그거는 이제 요거 설명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요거는 스레드가 갖고 있는 메소드는 아니다.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메소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슬립이라든지 조인이라든지 이런 인터럽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스레드가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하나씩 우리가 상태 변경을 하는 이들 메소드를 언제 쓰는지 우리가 살펴보자. 자, 주어진 시간 동안 일시 정지시키자. 자, 스레드의 정적 메소드인 슬립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제 주어진 시간 동안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자, 시간의 단위는 밀리세컨드. 그래서 1000분의 1초 단위다. 자, 예를 들어서 1초 동안 일시 정지 상태를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이와 같이 자, thread.sleep 하고 나서 1000을 주면 됩니다. 밀리세컨드 단위니까. 자, 이 sleep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러분이 메소드에서 자, 스태틱 메소드에서 찾아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sleep이라고 하는 메소드 있습니까? 두 개 있죠. 그래서 이거는 밀리세컨드 단위지만 이거는 무슨 단위? 나노타임 단위로 그럼 슬립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이 슬립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세요. 자, 가면은 여러분이 이 슬립 메소드 선언부를 보게 되면 뒤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throws interrupted exception이 붙어 있죠. 여러분이 이게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석해라고 그랬습니까? 잘못 실행될 경우에 interrupted exception이 발생할 수 있구나. 얘를 호출한 쪽으로 이 예외를 던져버리는구나. 그러면 얘를 호출한 쪽에서 이 예외를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외가 일반 예외입니까? 아니면 실행 예외입니까? 일반 예외인지 실행 예외인지는 어떻게 구분한다고 그랬죠? 자, 이거 클릭 한번 해보세요. 자, interrupted exception의 상속 관계를 보게 되면 자, 이 예외의 부모 중에서 runtime exception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이거는 일반 예외입니다. 여러분, 일반 예외는 컴파일러가 예외 처리 코드가 있는지 체크하는 예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코드를 쓰게 되면 반드시 뭐 붙여야 돼? try catch 블록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예외 처리 코드를 작성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외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이 예외 처리할 내용을 여기다 작성을 해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예외가 언제 발생합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 나오니까 자,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하여튼 이 슬립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쓰려면 자, 이런 예외 처리 코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밑에 코드는 여러분이 낯설지가 않죠? 비펌 발생하는 거 맞습니까? 자, 여기에 여러분이 툴킷이라고 하는 객체를 자, 이렇게 얻어내고 자, 툴킷의 정적 메소드죠. get default toolkit. 그래서 이 메소드를 호출해서 툴킷 객체를 하나 얻어내고 자, 이 툴킷의 beef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면은 이제 소리가 난다고 그랬어요. 자, 포문이 여러분이 10번 돕니다. 근데 이제 이 beef라고 하는 메소드를 너무 빨리 실행시키면 소리가 안 들려요. 왜? 소리는 시간이 좀 있어야 들리는 거잖아요. 그지? 이게 너무 빨리 돌면은 소리 낼 때 또 소리가 또 나게끔 그렇게 비프가 실행이 돼 버리니까 소리가 안 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한다? 소리가 날 시간을 좀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포문을 너무 빨리 실행시키는 게 아니라 한번 여러분이 실행할 때 몇 초 정도 쉬고 다시 반복을 하고 또 3초 쉬었다가 다시 반복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 슬립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이렇게 예외 처리 코드를 넣어주라. 뭐 슬립을 할 때 이런 예외가 발생할 일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 없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여러분이 이 예외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사실 슬립했을 때 여러분이 이 예외는 발생을 안 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예외 처리 코드는 주지 않습니다. 그냥 비워둡니다, 이렇게. 근데 try catch는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캐치에 뭔가 내용을 넣는 경우는 좀 드물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이 어떤 코드를 넣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거는 나중에 뒤에 나와요. 예,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이 일시정지 상태에서 예외가 발생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외 처리 코드를 생략하고 그냥 이렇게만 이제 작성을 하죠. 자, 이번에는 다른 스레드의 종료를 기다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일시정지 상태에 있다가 다른 스레드가 종료가 되면 일시정지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다려주는 거죠. 다른 스레드가 종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끝나면 내가 그 다음에 실행하는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게 스레드 A가 실행하는 코드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스레드 B가 실행하는 코드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스레드 A에서 스레드 B를 스타트 시켜요. 그래서 이거를 실행하는 스레드는 스레드 A입니다. 자, 이 스레드 B를 스타트를 스레드 A에서 해주면 이제 스레드 B가 이 run이라고 하는 메소드 안을 실행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스레드 B에서 join. 자, 이것도 누가 실행하나요? 스레드 A에서 실행하는 거죠. 그죠? 스레드 A가 스레드 B.join 이렇게 실행을 해버리면 이게 이제 무슨 뜻이 되냐면 자, 스레드 B와 나는 결합하겠다. 우리 join은 뭡니까? 뭐 들어간다, 결합한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참여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스레드 B와 같이 join하겠다, 결합하겠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지? 이거는 스레드 B가 완전하게 이 런이 끝날 때까지 내가 기다렸다가 내가 이 다음 코드를 실행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실행하는 스레드가 결국은 스레드 B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끝나면 이 join 아래쪽 코드를 실행하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스레드 B가 여러분이 일시 정지가 되는 게 아니고요. 요거를 실행하는 스레드가 일시 정지가 돼요.
그러면 스레드 B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join 아래쪽을 실행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밑에 코드를 한번 볼까요? 자, 클래스를 내가 선언하고 있는데, 자, 이 클래스는 스레드를 상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스레드죠. 스레드를 상속받았으니까. 자, 필드가 하나 있는데, 이제 이 필드의 게터죠. 요거는 세터고, 자, run이라는 메소드를 재정의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 스레드가 실행하는 코드가 바로 이거란 이야기인데, 보니까 뭐예요? 1부터 100까지 반복해라. 100번 지금 실행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이 i의 값을 sum에 누적하는 거죠. 그래서 합을 구하는 거죠. i의 값을 sum에 누적한다. 그럼 이게 이제 이 스레드가 하는 이제 실행 코드인데, 자, 그러면 여기 실행 클래스에서 요거를 실행하는 스레드는 무슨 스레드? 메인 스레드죠. 자, 그러면 메인 스레드에서 sum 스레드 객체를 만들고 나서 자, 스타트 시켜요. 그러면 여러분 스타트 하게 되면은 바로 실행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무슨 상태가 된다? 실행 대기 상태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바로 스타트 하고 나서 여러분이 이 스레드의 sum의 값을 조사를 하게 되면 무슨 값이 나올까요? 지금 여기에 이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만약에 이 코드를 여러분이 자, 생략했다. 그러면 바로 스타트 하고 나서 여러분이 스레드의 sum이라고 하는 이 필드 값을 얻기 위해서 이 get를 호출을 했다. 그럼 이 값이 뭐가 나올까요? 지금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이 스레드가 다 실행을 마치게 되면은 이 sum 안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 있죠? 1부터 100까지 다 더한 값이 들어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스타트 하고 나서 바로 여러분이 sum의 값을 달라라고 했을 때는 1부터 100까지 전부 다 더한 값을 얻을까? 아니면은 1부터 100까지 더하기 전의 값. 뭐 이게 디폴트로 여기 어떤 값이 저장되죠, 여러분? 필드는 자동 초기화가 된다고 그랬죠, 그죠? 0의 의미 값이 초기화된다고 그랬지, 그지? 그래서 처음엔 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스레드가 실행하면서 이제 값이 바뀐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getSum이라고 하는 이 결과가 자, 스레드를 스타트하고 나서 바로 여러분이 이거를 출력을 하게 되면 0 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0 값이 나올 수 있죠? 자, 스타트는 실행이 아니라 무슨 상태로 간다? 실행 대기 상태로 간다 그랬지, 그지? 그럼 실행 대기 상태에서 실행하는 상태가 아니죠, 그죠? 그럼 실행 대기 상태에서 여러분이 getSum 해봤자 여기 기본값 0이 나올 수밖에 더 있나요? 맞죠? 그리고 또 얘가 실행 도중에 또 getSum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완전한 값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예제의 목적은 내가 1부터 100까지의 합을 다 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이 코드를 실행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스레드가 작업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메인 스레드가 이거를 실행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한다? 메인 스레드가 요거를 실행시키는 거죠. sum thread.join 나는 이 스레드하고 결합할래. 그러면 이 스레드가 뭡니까? 종료가 되면 비로소 요거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종료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죠. 그럼 이 작업을 다 하고 다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요거를 실행하게 되면은 여기는 올바른 값이 여러분이 얻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1부터 100까지 더한 값이 얻어질 겁니다. 그게 5050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실습을 할 때 요 try catch 부분을 여러분이 작성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이 요거를 한번 출력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놓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서 이제 무슨 값이 출력이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다른 스레드에게 실행을 양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어떤 스레드가 무의미한 작업을 반복을 할 때가 있어요. 무의미한 작업을 반복할 때가 언제냐고 이거 한번 우리가 봅시다. 우리 while이라고 하는 이 반복문에서 자, 여기 안에 코드를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고 그냥 반복을 계속한다 그러면 이게 무의미한 반복 맞습니까? 맞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if문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근데 이 if문의 조건이 지금 현재 상태로는 계속 false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현재 상태로는 계속 false 상태가 돼요. 그러면 if문이 false면 결국은 이건 실행 안 하는 거잖아요. 그지? 그럼 무의미한 반복을 계속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무의미한 반복을 하는 것보다는 즉 뭐 이거를 1초 동안 이렇게 계속 반복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의 스레드를 일단 실행 대기로 보내고 다른 스레드가 실행하게끔 해주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그죠? 이해됩니까? 뭔 의미 있는 실행을 하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지만 의미 없는 작업을 이렇게 계속 반복한다는 거는 좀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은 비록 실행 상태지만 이제 실행 대기로 빠져버리고 이제 다른 스레드가 이제 실행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양보라는 의미가 그런 뜻입니다. 내가 현재 실행 상태지만 이제 나는 실행 대기로 빠지고 다른 스레드가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밑에 여러분이 이런 메소드 한번 봅시다. while문이 하나 들어가 있죠. 자, true니까 무한 반복합니다. 맞습니까? 무한 루프죠. 자, if가 하나 왔는데 work이 왔어요. 근데 이 work이 만약에 false라면 자, if문 실행 안 하겠죠. 그죠? 그러면 의미 없는 반복만 계속 하는 거야. 그럼 언제 여러분이 이게 실행되지? work이 true가 될 때. 맞습니까? 근데 work이 false 상태라면 이거는 그냥 while문만 반복을 하는 거잖아요. 무의미한 반복을 할 뿐이에요. 자, 이때 여러분이 그 프로그램 성능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재 무의미한 반복을 하지 말고 다른 스레드한테 실행 기회를 주자. 그래서 yield라고 하는 메소드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스레드에서 yield를 호출하게 되면 자신은 실행 대기로 빠져버리고 다른 스레드가 여러분이 실행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 자,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자, 스레드 1이 지금 현재 실행 상태에 있다가 yield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스레드 1은 실행 대기 상태로 빠져버리고 대신에 다른 스레드 2가 이제 실행이 되도록 이제 그렇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개선된 코드가 바로 이거예요. 자, while문을 반복을 하는데 이 work이 false일 경우에 자, yield를 호출을 해서 while을 반복하지 않고 자신은 어디로 빠져버린다? 실행 대기로 빠지고 다른 스레드가 이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이 스레드들이 다시 실행 기회를 얻어서 실행할 때 또 여러분이 work을 체크하는 거야. 근데 또 false야. 그러면 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스레드가 또 실행하는 거죠. 그리고 또 자신이 실행 기회가 오게 되면은 이제 이 입후문을 봤는데 워크이 true야. 그러면 비로소 이제 얘를 실행을 하고 while을 반복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이거 이해됩니까? 여러분이 실행 상태가 되면 이 while이 계속 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yield가 되면은 실행 대기로 빠져버리면 while문이 돌지 않습니다. 실행 상태가 되어야 while문이 계속 반복해서 도는 거예요. 실행 대기는 말 그대로 실행을 하기 위한 대기지. 여러분 여기서 코드가 실행이 되는 건 아니에요. 실행이 되어야만 코드가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while문이 무한 반복이라고 그래서 무작정 무한히 반복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실행 대기 상태에서는 이 while문은 실행하지 않습니다. 실행 상태가 되어야 실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 상태에서 무의미한 반복을 하지 않고 yield를 호출해서 자기는 실행 대기로 빠진다. 이게 yield입니다. 자, 요 예제 코드 한번 보시죠. 자, work thread가 있는데 역시 thread의 자식 클래스로 선언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이 work이라고 하는 필드를 하나 선언을 했어요. 자, public으로 선언했네요. 그래서 외부에서 이 work의 값을 바꿀 수 있도록 일단 public으로 했어요. 자, 여기에 보니까 이제 생성자의 이름을 하나 받아서 여러분이 setName 해서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매개값으로 줬어요. 이거 뭡니까? 여러분이 스레드 상속받았죠. 그러면 이 setName도 물려받았을 거야. 이 setName이 뭐죠? 스레드 이름 바꾸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주어진 이름으로 스레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자, 여기 run은 이제 스레드가 실행하는 코드인데, 자, while true, 무한루프 돌죠. 근데 이 if 안에 이 work이 왔어요. 이 work이 왔죠. 그럼 얘가 true이면 얘를 실행하는데, 만약에 work이 false라면 yield를 호출해서 자, 자기 자신은 실행 대기로 빠지는 거죠. 그럼 while이 실행이 안 되겠죠. 그죠? 반복해서 실행이 안 될 겁니다. 그럼 언제 다시 얘가 실행이 되죠? 언제 얘가 다시 실행되죠? while이 언제 실행이 되죠? 실행 대기 상태에 있다가 다시 자신이 실행 기회를 얻었을 때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실행 클래스에서 자, 두 개의 스레드를 만들고 있네요. 자,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스레드 이름으로 여러분이 사용이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스레드 이름이 워커 스레드 A, 워커 스레드 B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스타트를 하잖아요. 자, 스타트를 하게 되면은 실행이 되는 게 아니고 실행 대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 중에 뭐가 먼저 실행이 될지 몰라요. 여러분이 스타트를 먼저 했다고 그래서 이게 워커 스레드 A가 먼저 실행이 된다 이런 보장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CPU 스케줄링에 따라서 이제 선택되어지는 스레드가 먼저 실행이 되는 거죠. 하여튼 두 개 다 스타트 했어요. 실행 대기 상태로 이제 들어갔을 거고. 자, 5초 동안 쉬었다가, 이건 누가 쉬는 겁니까? 지금 이거를 실행하는 스레드는 무슨 스레드? 메인 스레드죠. 메인 스레드가 5초를 쉬는 거예요. 자, 5초 쉬었다가 뭐 하고 있습니까? 워크 스레드 A의 워크를 뭐로 바꾸고 있다? 폴스로 바꾸고 있죠. 그러면 이 5초 이전까지는 이 스레드 A가 워크 스레드 A가 열심히 작업을 처리하고 있었어요. 근데 얘가 폴스가 되는 순간 뭐예요? 지금 얘는 실행하지 않고 yield가 되죠. 그러면 얘가 출력이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워크 스레드 B만 출력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시 이거 몇 초예요? 10초죠.
10초 뒤에 다시 work을 true로 바꿔놓으면 비로소 뭐예요? 워크 스레드 A에 이제 이 코드가 실행이 되어서 여러분이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예제는 여러분이 워크 스레드 A를 이제 가지고 이 work의 값에 따라서 이제 여기에 의미 있는 작업을 할 건지 의미 있는 작업을 하지 않고 일시 정지가 될 건지 이제 그거를 제외하는 예제입니다.